산 그림자가 느릿하게 마을을 감싸 안는 해 찔려 끼면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묵향리에는 구수한 흙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옅은 먹향기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그윽한 향기의 주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마을 어귀의 낡은 흙집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군불대는 냄새려니 그리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78배 김철수 할아버지. 그의 인생은 그의 두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 이슬을 맞으며 흙을 만지고 거친 농기구를 잡고 소의 고삐를 쥐느라 손바닥은 가죽처럼 굳었고 마디마디는 소나무 껍질처럼 굵어져 검게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고단함을 묵묵히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평생을 땅만 파며 살아온 고집세고 가난한 늙은 농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도시의 차갑고 이기적인 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동산 개발업체 진성개발이 마을 땅 전체를 사들여 거대한 골프 리조트와 고급 빌라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겨우 명맥을 잇던 쇠락한 마을에겐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목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하나둘씩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김철수 할아버지만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만 한 밭과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은 그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터전이었고 6.25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고 시시콜콜한 웃음과 눈물을 나누었던 삶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지막 주민 설명회 날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독일제 외제차에서 내린 진성개발의 박 이사는 잘 다려진 명품 정장에 기름을 발라넘긴 머리를 하고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치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손목의 금장 시계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어르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드린다는데 아직도 이 좋은 기회를 걷어차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박 이사의 오만한 시선은 정확히 회관 구석에 흙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앉아있는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맞으시죠? 제가 제시한 금액이면 어르신이 평생 땅 파서 번 돈보다 몇십 배는 많을 겁니다. 뭘 더 바라시는 겁니까? 평생 농사 짓는 거 말고 뭘 아신다고 이렇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아버지에게로 쏠렸습니다. 몇몇은 저 영감 고집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냐는 듯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거친 손등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그런 할아버지의 침묵을 무지에서 오는 무능으로 판단하고 혀를 차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할아버지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특별 위로금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의 낡은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의 빛나는 미래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 봉투가 툭하는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할아버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한평생 흙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든 세월이 저 젊고 오만한 사내의 돈 몇 푼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뒤뜰의 낡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쾌쾌한 집단 냄새와 함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짙은 먹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창고 안
낡은 괴짝 속에는 그의 진짜 세상이, 그의 잃어버린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달이 잠길 듯 깊은 검은 빛의 벼루, 소중히 아껴온 족제비 털로 만든 수십 자루의 붓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빛바랜 화선지들. 그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당대의 명필이었던 선비 아버지를 여인 뒤 붓 대신 쟁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굶주리는 동생들과 노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농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붓을, 그리고 글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밭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는 이 작은 창고 안에서 붓을 들고 글을 쓰며 어지러운 세상을 견디고 자신의 영혼을 고추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지를 털어내고 벼루에 맑은 물을 부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소리가 창고 안을 채우자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그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가장 큰 화선지를 벽에 펼쳐 걸었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고 거친 농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힘있는 손길로 가장 아끼던 붓을 잡았습니다. 땅 파는 거 말고 뭘 아신다고? 박 이사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추상과도 같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붓끝이 화선지를 스치는 순간 그곳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그의 78년 인생이 담긴 혼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을 갈던 농부의 성실함이, 모진 태풍을 견뎌낸 늙은 소나무 같은 굳건함이, 그리고 깊은 땅속과도 같은 고요하고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손녀가 할아버지의 생신을 챙기기 위해 묵향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창고에서 밤새 글씨를 쓰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대단한 솜씨를 왜 평생 숨기고 계셨어요? 손녀는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난 듯 할아버지의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 늙은이가 그저 소일거리로 끄적이는 거지. 부끄럽게 뭘.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어요.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디자이너인 손녀의 눈에는 할아버지 글씨의 가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몰래 가장 힘이 넘치던 작품 사진을 찍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한민국 서예대전의 묵향리 농부라는 가명으로 출품했습니다. 한 달 뒤 대한민국 예술계와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예대전 대상 수상자가 현대 서예계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 없는 정체불명의 시골 농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글씨에는 기교를 넘어선 한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깊은 철학과 대자연의 기품이 담겨 있다. 이는 현대 서예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작품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이 묵향리 농부를 찾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진성개발의 박 이사는 골프 리조트 기공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명 인사들을 대거 초청했고 특히 축사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서예계의 거물인 이석현 교수를 초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려한 기공식 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석현 교수는 최근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묵향리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이 묵향리라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탄생한 위대한 예술가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흙의 정직함을 붓끝에 담아내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 아래 귀빈석이 아닌 주민들 사이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은 의기양양한 웃음기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잿빛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술렁였습니다. 평생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늙은 농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서예가로 칭송받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경멸하던 박 이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조롱이 아닌 길을 잃은 젊은이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평생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명연설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농부로 살았습니다. 저 젊은 양반의 말대로 저는 땅 파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상 아래의 흙바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배웠습니다. 땅은 우리가 심는 것만을 정직하게 내어줍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욕심을 부려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탐욕을 심으면 분쟁이 나고 마음에 진심을 심으면 사람이 남는 법입니다. 그는 서예대전 상금 전액과 진성개발에서 위로금으로 던졌던 그 돈 봉투까지 모두 꺼내 묵향리 문화보존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돈만 아는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 대신 우리 아이들이 흙의 소중함을 배우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기공식장을 황급히 빠져나갔고 그의 골프 리조트 개발 계획은 여론의 거센 문매를 맞고 결국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후 묵향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흙집과 창고는 묵향서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서예의 교실이자 사랑방으로 변했고 주말이면 도시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옅은 먹향기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고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아이들에게 흙과 글씨를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깊은 품격과 지혜는 세월의 먼지를 뚫고 세상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붓끝에 담긴 묵직한 먹향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소중한 진리를 오래도록 그리고 아주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